안녕하세요. 투지 노무사입니다. 매지숲 히든 프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네, 세무법인 나은의 박형렬 대표 세무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저희 이제 매지숲 히든 프로 전문가들이 모인 이유는 19년도 최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원장님들께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저희가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. 원장님께서 조금 궁금해하실 수 있는, 세무적으로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추려서 그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. 급여비분에 대한 비과세는 근로소득세법상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. 뭐 식대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될 수 있고, 그리고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, 그리고 뭐 육아수당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께서 실제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. 여기서 잠깐 비과세 혜택이란 어떤 거냐면은 원장님께서 세전으로 뭐 연봉을 2,400 주면은 한 달에 200만 원씩 이게 나누어서 떨어질 수가 있는데, 그때 4대 보험과 근로 원천징수 세금은 그 세전 2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세금이 매겨지게 됩니다. 근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근로소득 비과세 부분, 뭐 식대라든가 자가운전 보조금, 그리고 뭐 육아수당 등은 원장님께서 4대 보험과 세금의 혜택을 면제받으실 수가 있는데요. 단지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. 실무상으로는 이제 많이 쓰이는 부분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데요. 조건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원장님들께서 실제로 그 직원이 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셔야 됩니다.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분들이 우리 병원에 출퇴근할 때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한다. 본인의 자동차를. 그때 뭐 운전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인데 그게 월간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실제로 그 간호사가 자동차를 소유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걸 타고 출퇴근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게 대한 지급 명목으로 주셔야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실무상 원장님들께서 받으실 수 있는 비과세 혜택들은 아까 여러 가지 비과세 혜택을 나열을 드렸지만 거의 한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죠. 식대 10만 원 비과세. 이 정도만 원장님들께서 보통 실무상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시고 나머지 자가운전 보조금이라든가 뭐 육아수당 비과세 실질적으로 해당되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실무상 적용되기는 힘들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. 보통 이제 원장님들께서 많이 여쭈시는 질문 중에 한 개시죠. 뭐 이제 오픈을 하시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들고 원장님께 브리핑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원장님께서 원장님 병원의 인건비 비율을 보고 내과 인건비 비율은 뭐 페이 안 쓸 때는 뭐 10%에서 15% 사이고 뭐 페이 쓰게 되면 25% 정도가 맞다고 보는데 제 인건비는 왜 이런가요? 라고 종종 여쭈시는 원장님들께서 있으십니다.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그러한 인건비 나와 있는 비율이 획일적인 비율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런 거죠. 처음에 오픈하신 원장님들께서 경력직들로 세팅해서 가시는 경우, RN으로만 세팅해서 가시는 경우가 있으시고, 뭐 RNAN 섞어서 이제 세팅해서 가는 경우가 있으신데, 당연히 경력직으로 세팅해서 가는 경우에 인건비 비율이 높을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원장님께서 또 개원을 하시다 보면은 폐의 원장님을 종종 이제 구인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럼 초반에 폐의 원장님께서 들어오실 때, 이게 폐의 원장님 급여가 얼마냐, 에 따라서 인건비 비율이 또 달라지실 수가 있는 부분이시고 획일적으로 원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. 단지 이제 저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께 많이 도와드리다 보니까 저희 내부 자체 데이터가 있습니다. 뭐 페이 쓸 때는 한 이 정도 인건비 비율이 안정해 보인다. 뭐 페이를 안 쓸 때는 이 정도가 안정해 보인다. 초반에 이 정도가 안정해 보인다. 그 비율들에 관해서 브리핑을 조금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. 제가 원장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입니다. 원장님들께서 지금 내가 비용을 위해서 직원들에게 뭐 굳이 뭐 저번에 추석 때도 설날 상을 줬는데 이번 달 10월 달에 11월 달에도 내가 인센티브 그냥 100만 원을 주려고 한다. 이게 뭐 맞는 건지 세무적으로 라고 질문을 종종 하십니다.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뭐 가치관적 판단을 빼고 세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제가 원장님들께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한 개인데 비용을 위한 지출은 상가 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어떤 말이냐? 원장님께서 당연히 추석 상여 100만 원 이상으로 뭐 10월달, 11월달 100만 원씩 또 추가적인 상여를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당연히 비용이 직원 한 명당 100만 원씩 더 늘어나시는 부분은 맞으시는 거죠. 그리고 뭐 4대 부분 고려하면 조금 더 늘어나실 수가 있는데 세무적으로는 당연히 유리합니다.
근데 이제 세무적인 관점만 보는 게 아니라 원장님 전체적인 원장님 현금 흐름 관점을 보셔야 되죠. 내가 직원한테 100만 원의 인건비를 줬어요.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원장님 현재 40% 세율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해서 내가 안 줘도 될 인건비를 주게 된다면은 100만 원이 비용 처리 된다고 해도 그 전체의 금액이 다 세금에서 절세가 되는 금액이 아니거든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% 세율이면은 40% 정도만 절세가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60% 부분인 60만 원 부분은 굳이 원장님께서 지출을 하지 않으셔도 될 돈이 없어지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비용을 위한 지출은 조금 안 해주시는 편이 원장님께서 뭐 전체 현금 흐름을 고려했을 때 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한 줄이요? 원장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 비용이 모자랄 때 그러한 비용을 인건비로 충당을 하시든 아니면 다른 비용으로 충당을 하시든 쓸모없는 내가 굳이 지출 안 해도 될 지출에 대한 비용을 늘리지 말자. 이 부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박형렬 세무사였고요. 앞으로 원장님께 조금 더 양질의 명료한 세무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건 빼주세요, 안녕.